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57강은 특이한 외모의 철학자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수려한 외모, 또 추남계열의 외모,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그 외모로서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중국의 묵자, 여기는 서양 스토아파의 제논이죠. 중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등인데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묵자 외모뿐만 아니라 간단한 철학, 또 스토아파의 그 제논의 특이한 외모, 토마스 아퀴나스의 외모, 키르케고르의 외모,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칸트 이런 식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먼저 묵자에 대해서는 저의 그 철학TV 65강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묵가의 시조였습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노나라 출신이죠. 크진 않은 나라인데, 근데 이 묵자의 성이 묵시고 이름은 적이었다고 그럽니다. 묵이라는 성을 갖게 된 까닭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죄인의 얼굴에 먹물로 문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묵형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드라마 보면 얼굴에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거 새기지 않습니까? 이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묵자 자신의 피부가 대단히 검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묵자의 겸해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이것이 이제 평화주의로 나아갔는데요. 과거에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인의도덕, 효와 인을 확립했고 노자는 무의 자연의 철학에 처하도록 요구했으며 한비자 같은 법과 사상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된다. 그랬는데 묵자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겸해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 하늘은 천하를 차별 없이 널리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자타 간의 작은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재산 낭비와 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음, 범죄인 전쟁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군축론과 평화주의 사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이제 전략을 또 강조했는데요. 옷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 되고, 음식은 체력을 유지할 만하면 되고, 집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스스로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거친 잡곡밥을 먹고 명아주입니다, 이게. 이걸로 쓴 죽을 먹고 콩잎죽을 먹고 여름에는 칡배옷, 겨울에는 사슴 가죽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슴 가죽옷이 좀 귀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때는 이제 가장 구하기 쉬웠던 거친 옷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서양 고대의 그 수트학파 중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논에 대해서도 제 강의 8강에 금욕주의와 자살 영상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그 키프러스 섬에 있는 키티움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늘 절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낡은 외투를 입고 먹고 마실 때 또 사랑할 때조차 절제했다. 이런 철학자인데요. 이러한 그를 아테네 시민들은 매우 존경해서 살아있을 때 황금 올개관을 씌워주었고 이미 생존 시에 묘비와 동상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학원을 나오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지자 땅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내가 자진해서 간다. 왜 나를 부르고 그러느냐 하면서 바로 스스로 숨을 멈춰서 죽었는데 살 만큼 살았죠. 9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논의 특이한 외모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겉으로는 엄격하고 준엄하게 행동했지만 외모가 매우 특이했는데 장단지가 좀 굵긴 하였지만
강한 체격이라기보다는 조금 야인 편이었고 항상 머리가 갸우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별로 크지 않은 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었고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음에도 사람들로부터 다정다감하고 품행이 단정하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이 사람은 신존재 방식 5가지를 들어서 상당히 유명을 떨친 사람인데 또 모든 왕은 교회 영도자에게 종속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신학대전을 완성한 철학자인데 살아생전에 온화하고 티없는 성품으로 인해서 천사와 같은 학자라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청빈, 석득, 가난한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도보로 걸어서 여행 중에 이제 병이 생겨서 테라치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테라치나라고 하는 이 한 수도원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토미니즘, 토마스의 사상은 도미니코 수도의 공인된 철학으로 인정이 됐고 죽은 지 50년인 1322년에 성인의 분열에 올랐습니다. 1931년에 교황청은 철학과 신학은 토마스의 학설에 따라서 강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산티아고 말하자면은 이게 도보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토마스의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철학자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책상은 그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둥글게 홈을 파놓아야 할 정도가 됐는데 그 자신도 자기 엄청난 체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다란 몸집을 가진 사람들처럼 토마스 역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를 벙어리 항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존주의에 이제 키르케고르가 나오는데 실존주의라 하면은 자, 뭘까요? 해겔은 변증법을 통해서 대립의 해소를 말합니다. 정반하. 그러나 이러한 것은 관념이나 사고 세계에서 가능하지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냉혹한 결단만이 요구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신 프루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 우리는 인생의 어떤 항로에서 항상 두 가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존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의 쓰라림을 맛본 서구인들이 어, 외적으로 드러난 진보에 실망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내면에 눈을 돌린 다소 어두운 철학입니다. 여기에 대표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르케고르와 니체, 야스퍼스, 하이데커, 사르트르가 있죠.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부유한 상인의 7째 자식으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와 5 오누이, 아버지마저 멀쩡 돌아가시자 상당히 많은 유산을 받았지만 불려 나가기는커녕 제대로 보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시내 중심가를 산책하거나 극장이나 오락장을 전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는데요. 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죠. 자, 조롱받는 키르케고르다. 어느 날 이 키르케고르는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상대방은 삼류 신문사 코르카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이 사람은 다른 신문을 통해서 키르케고르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중에 심지어 허리가 기형적으로 휘고 머리가 큰데다 더벅머리는 이제 덥수룩한 이 키르케고르 외모를 빗댄 풍자 만화까지 곁들여 보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타락한 불황아쯤 정도로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작은 거인 칸트. 여기도 이제 29강에서 39강에 저희 칸트에 대한 영상 중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160cm도 되지 않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 기형적인 가슴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칸트였습니다. 왼쪽 어깨는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는 뒤로 굽어서 마치 코르크 마개를 딸 때 쓰는 병따개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서 가부수처럼 보이는 이 칸트가 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은 거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묵자가 왜 묵이라는 성을 갖게 됐는가? 스토아과의 제논의 이야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거대한 몸집 이야기, 키르케고르의 그 이렇게 기형적인 허리, 머리가 크고 더벅머리였다는 이야기. 작은 거인 칸트는 비록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의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자의 그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저의 졸조인 그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베트남어로 번역됐던 이 책과 또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그 다음에 철학 스캔들, 이러한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규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